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1% 이상 오르면서 2200선 위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649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증시에서도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일단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고 내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19년 신규 수주가 7.1조 원으로 좀 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년 신규 수주는 미니멈 8.5조 원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설계 이후 EPC 수주라는 동사의 수주 전략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기본 설계나 초기 업무를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 19년 수주로 인식하지 않은 프로젝트 규모가 6조 원이기 때문에 시황과 상관없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매출액 1.73조 원, 전년 대비 7.6% 상승, 영업이익 1,092억 원, 전년 대비 93.5%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이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고 기관 역시 최근에 매수로 대응하면서 최근에는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 개인만 매도하는 그런 수급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봉을 한번 보신다면 주봉 역시 지금 거의 2년간의 박스권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새로운 랠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9,500원이고요. 목표가 25,000원, 손절라인 18,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팀장님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2200포인트를 넘어서 마감이 됐고 미국 시장 역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또 우리 시장 최근에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쪽 관련된 또 긍정적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가는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는 플러스 전환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중일 정상회담이 오늘 중국에서 있고 다음 달 춘절이 있는 것을 본다면 또 종목 중에서는 또 중국 관련 소비 종목들 한번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지수 측면에서 이번 주는 2200포인트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의 시장이 지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수타이스탁의 최낙철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16일에 주셨던 위즈익 스튜디오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6% 가깝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키네마스터는 3.56%의 수익률, 그리고 12월 9일에 주셨던 NC소프트는 1.7%,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3.26%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 주셨던 메가스터디 교육은 10.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승률 탑5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16일에 주었던 한미 반도체는요, 일주일 만에 벌써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1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같은 날 주었던 오로라는 2.38%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그리고 9일에 주었던 동성 화이텍은 6% 이상의 수익률, 서부 T&D는 1.07%의 수익률, 그리고 12월 2일에 주었던 테스는 17.5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1월 25일에 주었던 액트로는 이 한 달 만에 수익률이 18% 넘어가면서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네. 신소 소장의 승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삼양식품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5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2.7%의 수익률, 4위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3.26%의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키네마스터 올라와 있습니다. 3.56%의 수익률, 2위에는 위직 스튜디오 올라와 있습니다. 5.98%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메가스터디 교육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 수익률 10.4% 이상 가져갑니다. 네, 최낙철 이사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동성 화이텍 올라와 있고요. 12월 9일에 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그리고 4위에는 예스24 9.97%의 수익률, 3위에는 한미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16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 17%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테스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 17.52%, 1위에는 액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5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 1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승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윤여민 팀장의 서진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8% 이상 가져가고 있고 7위에는 최낙철 이사의 액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목표가 터치됐고 6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대창 올라와 있습니다. 5위에 올라온 종목과 같은 종목인데 매수 날짜가 하루가 더 늦습니다. 1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5위에는 하채기위원회 대창이 올라와 있습니다. 20.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4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알루코 올라와 있는데요. 2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이청호 본부장의 더고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2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얍타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9%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하채기위원회 남아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60.8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 중에서 항솔테크닉스가 나갔는데 화면상 좀 오류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께서 위지익 스튜디오를 12월 16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 현재 수익 6%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아, 위지익이요? 네네. 네, 메가스터디 교육을 보고 있었네요. 네네. 자, 위지익 스튜디오. 백두산이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뭐 역시 똑같죠. 그러니까 뭐냐면 겨울왕국 2라던가 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그러니까 물론 그게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외화를 완전히 미는 사람들하고 그냥 정치랑 똑같은 거예요. 뭐 정말 외화를 미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국산 영화를 미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에는 그 양쪽의 의견이나 뭐 평점이나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중도 같은, 그쵸? 근데 이제 인터넷에 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극 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막 엄청 싸우는 거예요. 백두산도 뭐 난리가 났어요. 스코어는 지금 되게 좋아요. 국제시장 스피드라고 해야죠. 근데 뭐 난리가 났어요. 왜 월트 디즈니는 고소를 했는데 그러면 너 백두산도 고소를 당해야지 뭐 하면서 뭐 백두산이 무슨 뭐 스토리가 무슨 엉성하며 무슨 뭐 백두산이 폭발했는데 왜 시체가 없으며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 거기서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일단 평점에 네이버 평점에 써있는 얘기가 다 안 좋아. 근데 안 좋은데 좋은 얘기 같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댓글에 안 좋은 거 하나 얘기하고 좋은 거 하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봤는데 스토리는 뭐 엉성하고 무슨 뭐 지루하고 이랬는데 CG는 볼만했다. 아니면 뭐 다 안 좋았는데 초반 무슨 백두산 폭발 씬은 괜찮았다. 그러니까 여기 CG는 인정한다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하정우, 이병헌의 연기력 때문에 커버쳤다. 뭐 이거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다 대충 공감이 높은 것들은 다 읽어봤거든요. 그거 두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백두산을 덱스터가 그동안 그 쌓아왔던 기술력 가지고 거기다 접목을 시켰잖아요. 근데 접목을 시킨 거에서 더 넘어서서 아예 제작 배급을 했어요. 덱스터가. 지금 월트 디즈니가 배급 1위고, 그쵸? CJ E&M이 져버렸어요, 지금. 월트 디즈니가 너무 연타로 다 해버려서, 그쵸? 우리가 수십 년 전에 봤었던 알라딘을 실사로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라이언킹 실사로 하고, 또 다 대박이고, 겨울왕국투로 정점을 찍었고, 그래서 CJ E&M이 졌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소 배급사들이 막 나오는데, 덱스터는 원래 배급사가 아니잖아요. 덱스터는 뭐 하는 회사예요? CG. 후반 작업에서. 그래서 그때 그 이병헌 씨가 나는 후반 작업이 기다려진다. 우리의 영화의 특성상. 그리고 하정우 씨는 백두산 영화인데 나는 백두산 근처에도 안 가본 게 되게 웃겼다고 인터뷰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CG에 많은 그 공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덱스터가 이번에 기술력은 보여줬다. 뭐 스토리가 엉성하다. 그 얘기는 많지만 CG는 볼만하다. 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덱스터의 기술력도 어느 정도 올라왔구나. 우리가 뭐 옛날에 정말 우레메나 이런 거 볼 때 정말 옛날 거 보면은 이거 어떻게 봤었지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볼만해요. 그리고 위지엑 스튜디오는 뭐냐면은 프라이멀 지금 이제 그 니콜라스 케이지 거 그 주연 맡은 거 위지엑 스튜디오가 거기에 지금 그 괴수랑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헐리우드에서도 인정받고 이 댓글에서도 뭐 국산 영화에 대해서 욕은 있는데 욕 중에서도 CG는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그 기술력들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 VFX의 기술력이 올라갔다. 그래서 그런 거를 비춰봤을 때 지금 엄청 욕을 먹고 막 이러고 있어도 CG는 계속 기술력이 축적되고 정말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럴 때 투자를 해야지. 나중에 위지엑 스튜디오 덱스터가 뭐 이제 몸값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영화도 이제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뭐 댓글에서도 야 우리나라 영화도 이제 볼만하다. 뭐 스크린 독과 좀 할만하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 되면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겠죠,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약할 때, 시작할 때, 그때 해야 가장 그 상승폭이 큰 거죠. 위지엑 스튜디오도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최낙철 이사님께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에 액트로 추천해 주셨는데 18%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면서 목표가 주신 13,800원 이제 넘어섰습니다. 지금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좀 계속 가져가 볼까요? 네, 저는 우선은 홀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12월 17일 날 이제 최고가,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아무래도 주가는 이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들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력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용 액추에이터를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 주력 제품이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에 채택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스마트폰들이 이제 멀티 카메라를 채택하고 있어 동사가 이제 아무래도 수혜를 입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스마트폰의 신규 스마트폰이 계속 출시가 되고 또한 반응도 좋기 때문에 계속 이 멀티 카메라가 계속 채택되면 동사 같은 경우는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최근에 이 주가 차트적 흐름을 봐도 정배열 차트로 만들어지면서 계속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14,800원에서 신고가를 달성하고 지금 조정 중에 있지만 조정이 온다면 최근 21선까지 오겠지만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고 또한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동사는 아무래도 내년에도 더 추가적인 상승 예상이 되고 있어서 목표가를 한 번 더 상향을 해서 16,000원으로 상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는 16,000원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일소 소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시간이 없는데 2,200이 되어 있네요. 벌써 주가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주가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만 계속 안 좋으니까 지수가 보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연말 되니까 2200선으로 이 정도로 끝내면 굉장히 괜찮은 흐름 아닌가요? 어쨌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휴일도 많고 빠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연말도 빠지고 며칠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이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그거잖아요. 축구 경기에서 막 2대0을 이기고 있는데 시간이 연장이에요. 그럼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런 느낌이라 뭐 크게 변동이 없이 끝나지 않을까 지수가. 그래서 지수 관련한 뭐 그런 거보다는 역시 이제 종목으로 수익을 뭐 마무리 최종적으로 조금 더해서 끝내는 그런 마무리 작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월 23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2,200선이 완전히 안착이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649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경제 지표도 좋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면서 우리 증시에서 함께 반도체 종목들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아침에 증권사들 앞다퉈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 4분기의 영업이익이 6조 원대가 예상이 된다.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D램 가격의 반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2만 원을 더 상향 조정하는 이 증권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는 상승 추세가 여전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리포트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힘받습니다. 강보합권입니다. 56,100원대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상승하네요. 95,8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95,000원대에서 이제 96,000원대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의 강세 나타냅니다. 45,600원대. 일단 오늘 IT 투톱 종목들이 빨간불 켜주면서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강보합권 18만 원대, 여전히 18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18만 4천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여전히 5위권입니다. 12만 4천 원대에서 현재까지 움직이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현대차에 밀려서 한 계단 더 밑으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보합권 26만 2,500원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18만 원대 회복이 됐죠. 오늘도 1% 가깝게 상승합니다. 18만 3,5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LG화학 9위권, 신한지주 10위권입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0.13%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는데 2,207선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합니다. 651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649선에서 51선까지 회복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일단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펄어비스 제외하고는 강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상승합니다. 54,200원대.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9만 원과 10만 원대를 좀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2% 강세 보이면서 10만 4,4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CJENN 강보합권 15만 5,3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펄어비스 약보합권 18만 4천원대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강보합권 7만 7,5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SK머티리얼즈가 지난주에 강세 보이면서 17만 원대에서 19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6위권 자리하고 있고 오늘은 현재까지는 움직이 포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KMW 지난주 금요일에 5만 원대 회복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움직이 포착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휴젤 8위권, 헬릭스미스가 9위권이고요. 이 파라다이스 여전히 10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1% 가깝게 빨간불 켜내면서 19,45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수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맥널티입니다. 오늘 일단 6%, 5%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그 원두 커피 시장 1위죠. 근데 이제 뭐 커피는 어느덧 우리의 거의 일상이 되었고 커피에 중독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뭐 별다방이다, 콩다방이다 뭐 많이 있었고 뭐 우리나라도 막 엄청 뭐 그 카페베네 이런 거 떴다가 그렇죠? 또 뭐 흥망성쇠를 기록을 했고 요즘은 또 뭐 커피베이라고 또 뭐 굉장히 PPL하면서 뭐 하고 막 여러 가지 브랜드들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뭐 각 그 커피숍 브랜드별로 이제 원두 커피 간단한 거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거 출시해가지고 이제 또 그 RTD 커피들이랑 또 맞붙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동서식품이 RTD 커피 뭐 병이나 캔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쉽게 편의점에서 사 먹고 거기 또 동서식품에서 원두 커피가 집안에 있는 게 나오고 그리고 뭐 집안에 이제 캡슐 커피 머신을 갖다 해 먹고 그러니까 또 대형으로 스타벅스 커피빈 이런 데서 또 자체적으로 원두 커피 그 팩으로 만들어 또 팔고 이제 완전 전쟁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그 사실 그냥 너무 애인 맛이라 단 거 먹거든요. 그냥 RTD 병 같은 거. 근데 이제 막 원두커피 즐기시는 분은 막 엄청 그 자세하게 나눠서 즐기시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가봤는데 별게 다 있는데 무슨 뭐 케냐 여기 나오죠. 헤이즐넛 향, 케냐 AA, 예가체프 블렌드 뭐가 맛있다 뭐가 맛있다는데 솔직히 그렇게 막 혀가 저는 민감하지 않고 그냥 혀가 되게 애인가 봐요. 단맛, 쓴맛 끝이에요. 그래서 그냥 정말 옛날 사람처럼 단 커피, 쓴 커피 정말 이러는데 이걸 정말 즐기시는 분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원산지 원두를 막 각각의 원두를 즐기시면서 그 맛을 음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RTD 먹는 거고 이런 혀가 굉장히 다양한 걸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원두 커피 한국 맥널티에서 나온 거에 다양한 거를 맛보는 거예요. 한국 맥널티가 2017년에 온라인 전용 제품 아이브로 70개의 3종을 출시했다. 이걸 보도자료로 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 그 맥널티는 이 커피만 하다가 또 커피가 또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뭐 브랜드들이 다 만드니까 그죠. 동서식품은 원래 원두 커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믹스 커피의 강자였는데 이제 원두 커피 시장이 이제 대세가 되니까 거기도 같이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동서식품이 스타벅스 병 RTD를 만들거든요. 그쵸? 스타벅스 병 뒤로 돌려보세요. 제조원 동서식품. 근데 웃긴 게 스타벅스는 또 동서식품하고 어디서 경쟁하고 있어요? 가족용 원두커피 시장에서 또 경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쟁자이자 뭐 그 같이 뭐 협력자이자 뭐 이런 관계 막 그러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커지긴 커지는데 서로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막 둘 다 싸우면 죽으니까 이제 협력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거를 또 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큐라클이라는 회사와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 큐라클이라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게 바이오 회사들은 지금 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해외에다가 그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영어예요. 근데 이제 큐라클에서 만드는 거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무슨 세포를 강하게 해가지고 그쵸? 셀 나오죠. 셀만 알아듣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있죠? 할아버지가 병이 많아. 이 막 머리부터 시작해서 그쵸? 다 아파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픈 거를 줄여주겠다 이거죠. 자 이제 이 큐라클이라는 회사와 뭘 했냐? 여기 나오죠. 2017년 3월 달에 또 아까도 2017년 3월 달이었어요. 이게 2017년 3월 달에 온라인 전용 원두커피 3종을 내놓고 그 같은 달에 또 큐라클이라는 회사와 한국 맥널티 대강당 천안에 있어요. 신섬유중 치료물질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 협약식을 가졌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그 만성질환 시장이 뭐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걸로 이 섬유와 이쪽에 뭐 그 협약을 해서 뭐 같이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원두커피 시장의 강자인데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바이오 산업에도 손대서 큐라클이라는 회사와 새로운 사업을 도모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다가 이제 무상증자라는 재료까지 해서 이제 위로 떠올랐어요. 떠오른 다음에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오르려고 하면 매물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거기 그동안 수없이 물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뚫고 나가는 지금 과정이에요. 일단은 좋아요, 흐름이. 거래량도 늘어서 거래량이 늘었다는 거는 이제 에너지가 들어온 거예요.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20개월에서 이평선도 뚫었고 기술적으로 그쵸? 한 번도 뚫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위로 올라와서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안고 가면서 그 힘으로 이제 뭐 지금 뭐 기술적인 벽을 깨고 있다. 그래서 한국 맥널티를 이제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사실 그냥 보는 게 그냥 봤어야 돼. 손은 안 대고. 왜냐면 손대기는 어려웠던 게 계속 눌리고 있는데 그걸 손대면은 계속 약간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이제는 조금 보는 거를 넘어서서 손을 대는 지금 수준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는 5,500원, 목표가는 7,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나노브릭입니다. 나노브릭, 이름에서 있어요. 회사명에서 나노 들어가니까 약간 뭐 미세한 거 뭐 만드는 것 같고 브릭 뭐를 쌌나? 근데 뭐 이 회사가 그 뭘 하는 회사냐면 되게 다양한 분야를 하는 회사예요. 나노브릭이 소재인데 소재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쓰여요. 여기 보면은 IT 디스플레이에도 쓰이고 그 소재가 색조 화장품 거기에도 소재가 이 회사에서 만든 소재가 들어가고 가전제품 포장재에도 들어가고 제약 바이오 수처리 정제에도 들어가고 보안 사업에도 들어가고 정말 다양하죠. 여기에 지금 그림에 그냥 하나로 딱 표현해놨잖아요. 소재 사업, 응용 사업, 기술 사업이 있는데 이 제품군이 정말 다양하게 쓰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그 IPO 자료들을 보면 나와 있어요. 2019년 언제 상장했어요? 2019년 8월. 8월 달이니까 지금 기껏해야 6개월도 안 된 회사예요. 그렇죠? 안 된 회사인데 뭐 여기 보면은 베링거 인게라인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웅제약 여기에 판권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라이선스 아웃이라고 요즘 이런 게 유행이거든요. 왜냐면 조그만 회사가 임상을 끝까지 해서 신약까지 개발하는 거는 너무 많은 노력과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뭐 코오롱이나 뭐 이런 것처럼 끝까지 갔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회사는 돈이 없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라이선스 아웃. 그 뭐냐면 나머지 이제 그 과정들은 다른 회사에 맡기는 거죠. 뭐 판권을 넘겨주고 이런 거라도 하더라도 조그만 회사는 이게 좋아요. 그래서 라이선스 아웃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렇죠? 뭐 여기 보니까 단일 물질 중 최대 규모 라이선스 아웃을 실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뭐 기술력은 그래서 인정받은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 한국 맥널티처럼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한국 맥널티도 보면은 단 한 달 상승하고 주구장창 내려가다가 이제 지금 빚을 조금 바라고 있거든요. 나노브릭도 약간 섣부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처음으로 양봉이 나오는 달이에요. 일단 4개월 동안 하락을 하다가 일단 머리를 들 때 한번 신규 상장을 하고 계속 내려가다가 한번 이렇게 흐름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잠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미세하게 나노라는 이름처럼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500원, 목표가는 14,000원입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최낙철 이사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지니어스입니다. 동사는 2005년 1월 6일에 설립되었으면서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 개발 제어 사업을 주요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공군, 해군 등의 대규모 네트워크 접근의 사업을 수주한 바가 있고 국내 NLC 시장 1위 업체입니다. 2019년 처음 진행된 금융권 최초 EDR 사업을 수주하였으며 하반기 최대 사업인 NH농협 EDR 산업 부분 수주함으로써 EDR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기업입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내 정보 보안, 선도기업, 네트워크 접근 제어 부분의 절대 강자 측면입니다. 동사는 2005년 설립되었으면서 종합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으로서 국내 정보 보안, 선도기업입니다. 동사는 통합 내부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 솔루션 차세대 기업용 단말 솔루션 사용자 보안 인식 등 항상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히 NAC는 국내 시장 점유율 60%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창립 후 13년간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보안업계 영업이익률 평균 10%를 뛰어넘는 우수한 영업이익률 및 연평균 성장률 45%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보안에서 최종 단말기 보안까지 가능한 기업 측면입니다. EDR은 차세대 기업용 단말 보안 솔루션으로 딥러닝 기반 AI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백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알려지지 않는 위협에 산전의 탑재 및 차단하여 어플리케이션 등의 건강검진 및 사후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EDR은 기존 안티바이러스 제품들의 탐지율인 63.3%보다 99.47%로 우수한 악성 코트를 탐지율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EDR 시장의 세대 사업으로 꼽혔던 NH농협의 EDR 구축 사업에서 동사가 선정되었으며 본사 지원 사업업인 5,000여 대 파일럿을 시작으로 농협 사모금융을 포함해 10만여 대 수출 규모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또한 EDR 시장 규모가 2020년까지 15억 원 달러 규모까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향후 EDR은 NLCC 대비 높은 마진율로 지니어스의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확대된 NLC 적용 분야로 IoT와 클라우드 NLC 측면입니다. 동사는 NLC 내부 네트워크 보호하는 솔루션으로 네트워크 접속 중인 단말은 누가, 언제, 어디서 접속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안 제품입니다. 현재 1,600개의 고객사를 확보한 상태이며 NLC 시장에서 기획력, 기술력, 실행력 바탕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IoT, 클라우드 운영 기술을 환경의 확산에 함께 통합 보안 솔루션으로 NLC 시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새로운 IT 환경에 따른 NLC 시장의 확산을 주도해 지니어스의 꾸준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6,330원, 손절가는 4,750원입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윈스입니다.
동사는 2011년 나우컴으로부터 네트워크 보안 사업 부분은 인적 분할에 설립되어 있고 같은 해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재상장하였습니다. 시스메이트 연결 대상으로 종속회사를 두고 있고 일본 등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어 매출은 네트워크 보안 제품인 58.9%로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는 29.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추진하는 신규 사업의 관제 서비스 및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등 기술을 접목 통해 네트워크 보안 관련 서비스 영역 확대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투자 포인트는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가 하락은 수급 문제적인 문제 측면으로 보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동사는 지난 6월 연고점을 형성한 이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30% 정도 하락한 가격에서 거래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시장에 매력도가 감소한 가운데 일본의 대형 통신 사의 주요 보안 장비를 공급하는 윈스도 함께 거론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또한 5G 통신 장비들도 시장에서 지금 소외되고 있어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규제 이슈와는 거린 이슈는 일본에서 수출하는 일부 제품에 대한 내용으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가 거리가 멀고 윈스와 현지 총판 회사를 통해 ODM 방식으로 공급하기에 한국산 제품 여부를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커스터마이징된 제품으로 보안 장비 특성상 업체를 교체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3분기 기준 70% 이상 납품 완료된 상황입니다. 사실상 동사의 주가 하락은 일부 운영사의 주가 중소형펀드의 환매 이슈에 따른 매각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현 주가는 실적과 무관하게 과도하게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 매출액은 810억 원, 영업이익이 145억 원 전망 측면입니다. 2019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은 8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 영업이익은 1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8%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보안 산업의 특성상 성수기이고 해외 매출 지수 반영과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매출액은 3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8% 증가, 영업이익은 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우호적인 정부 정책과 5G 상용화에 따른 트래픽 및 패킹량의 증가로 윈스의 하이엔드 제품의 수요 확대가 전망되고 있어 실적으로 우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지금 동사의 이동평균선들은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모이게 되면 주가의 변곡점으로도 볼 수 있고 동사는 실적주이고 5G 통신장비주들이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수급이 개선된다고 하면 주가는 다시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8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우성사료입니다. 현재 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사료주가 전체적으로 잘 갑니다. 신일성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동물들이 건강해야 될 텐데요. 지금 날씨도 춥고 그렇죠. 사료업체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호남 신호풍이라는 중국의 그 업체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프리카에서 발병됐나요? 어디서 발병됐어요? 중국에서 발병됐잖아요. 아프리카가 아니라. 중국은 그러면 돼지열병이 어느 정도일까? 호남 신호풍은 호남 지역의 그 우리나라 호남 아니에요? 지금 중국의 호남 신호풍이 굉장히 급등했었을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혜주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꺾였어요. 그렇죠? 호남 신호풍이 16.50까지 가다 지금 8이니까 반토막 났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당연히 수그러들었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뭐 중간중간에 나왔었죠. 몇 건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다 지금 묻혀서 그렇지. 지금 다른 빅뉴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무 이런 거 안 돼요. 아시죠? 지금 중요한 정치권의 뉴스를 다 덮여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잘 안 나오는데 총리가 찾아갔는데
지금 안 나와 그 뉴스도. 근데 그래서 지금 조금 그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이죠. 뉴스에도 안 나오고 호남 신호풍이라는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혜주도 지금 반토막 났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성사료도 제자리로 돌아와서 가는 거고, 우성사료가 움직이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신개념 장건강 프로젝트, 닥터장 알파 자돈사료 프로그램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닥터장 갓돈 프로그램. 여기도 붙어서 갓돈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갓돼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사료들을 이제 철저하게 계획하에, 그렇죠? 해가지고 뭐 선진국만큼 돼지의 어떤 퀄리티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씨가 마른다고 하죠. 돼지가 막 다 살 처분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돼지 또 길러야 되잖아, 빨리.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갖춰진 업체들이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주에 무슨 논리가 있겠어. 하지만 그래도 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무조건 쫓아가긴 하잖아요, 사실. 테마주. 저거 올라간다, 막 쫓아가. 저거 올라간다, 쫓아가. 물론 그 먹고 나오면은 뭐 때문에 올랐는지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왜 어떤 논리로 올랐는지 알면, 그래도 다음에 어떤 테마가 형성됐을 때 내가 요런 논리로 요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거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따라가시면 되고, 시세가 오르면 오르는 거 따라가고 내려가면 내리는 거 따라가면 되는데, 어떤 논리 때문에 올랐는지 알아놓는 것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혜주는 좀 꺾여 있는 상태인데, 저런 논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나오고 돼지가 살처분되고 돼지 씨가 마르고 돼지를 다시 길러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저런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이 뭐 이렇게 올라가곤 한다. 이런 구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모 머트리얼즈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일단 금요일에 장이 마감된 이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예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덕철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네. 그 최대 주주 변경 소식과 제3자 배정으로 운영자가 240억이 투하된다는 그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율주행차 테마로 묶였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가 급락이 나온 적이 후 계속 아래쪽에서 행보를 하였습니다. 차트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평소와는 다르게 각도가 꺾이는 정도가 급락이 나온 후 계속 아래쪽에서 지지받고 있었기 때문에 긴 행보 후 아무래도 61선과 이동평균선이 다가오면서 어느 정도 최대 좋은 소식의 호재로 인해서 오늘 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에스모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실적이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비중을 담아두고 투자하시기보다는 적은 비중으로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점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좀 더 자제하시고 주가가 어느 정도 충분히 흐르고 나서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인섭 소장, 그리고 스타일스탁의 최낙철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저가 매수해 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오늘은 그 LED, LCD에 관련된 어떤 최고의 기업 서울 반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엄청 어려웠죠. 뭐 중국의 물량 공세로 인해서 뭐 주가에 어떻게 보면 가격이 또 완전히 흐트러진 이런 상태가 이제 지속돼 있고, 그러면서 어떤 과거에 영업이익이 많이 나던 것이 좀 많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 과거에 뭐 900억대, 거의 1000억 가까이 나오던 영업이익이 460억대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주가 또한 조정을 많이 받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의 흐름은 약간 또 이제 변화된 것을 이제 또 감지해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건데요. 그동안에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경쟁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다 이제 퇴출되는 이런 양상이 좀 벌어졌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이런 서울 반도체로서는 다시 한번 호황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큰 흐름이고요. 그런 흐름의 영향 자체가 이제 금년도는 전년 대비해서 뭐 영업이익도 465억 좀 소폭 감소 5.7% 정도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인한 요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패널 가격의 인하, 뭐 여러 가지 TV 이제 대형화 많이 되면서
그 패널 가격을 인하하게 해달라는 어떤 그 글로벌 패키징 업체들의 어떤 그런 압력이 좀 더욱 심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전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이 결국 그 영업이익을 하락시키는 이런 요인이 된 건데, 이런 요인 자체가 이제 내년에는 좀 시장이 좀 많이 안정화되고 이런 비용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은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464억이면은 많이 이제 증가되는 50% 정도 거의 뭐 증가되는 이런 양상이 보일 것이다라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강자, 시장에서의 강자는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호응이 좋고 상황이 좋아질 때는 가장 먼저 또 호응을 영향을 받아서 실적이 증가되는 이런 현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동안의 주가 흐름 자체는 오랫동안 그 조정을 받아왔죠. 2009년부터 시작해서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결과적으로 장기간의 어떤 시장의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새로 이제 한 10년이 지난 지금의 새로 어떤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매매 동향 보면 어떤 기관의 매수가 살아있다. 아직은 뭐 외국인의 어떤 매수는 쉽게 많이 들어오지 않지만 기관의 매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이런 흐름 자체가 최근에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새롭게 상승에 대한 어떤 에너지가 표출이 되고 있는 그런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격 전략 또한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는 충분히 현재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이게 가격 전략을 드리면서 또 새로운 어떤 미래에 대한 투자의 대비에서 서울 반도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재 9시 2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 2202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시작이 고점입니다. 2209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 오늘 9포인트가 빠지면서 28분경에는 2200선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스쿱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시장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관이 300억 원 넘게 좀 매수를 해주면서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장 초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힘을 좀 잃으면서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0.5%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56,000원대 이탈된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55,7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95,000원 이탈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95,7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96,000원대까지 터치를 하나 했는데 하락 전환되면서 94,4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보합권 45,2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네이버는 강보합권, 약보합권 18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갑니다. 3% 이상 급등하면서 39만 원대에서 단숨에 41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시총도 한 단계 더 올라오면서 현대차가 한 계단 빠진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차 6위까지 빠졌고 0.4% 강보합권에 그칩니다. 12만 4,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잘 갑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3% 강세에 흘러가고 있고 18만 7,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좀 최근에 빠졌던 수급들이 다시 바이오 종목들로 몰리는 이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는 약보합권, LG화학도 0.7%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31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신한지주 강보합권 45,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지수 0.24% 강보합권 651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포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은 코스닥 자체는 큰 등락은 없습니다. 652선에서 651포인트까지 빠졌지만은 이 등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스쿱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 기관 삽니다. 개인과 기관 사고 있고 외국인들 팔지만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3% 가깝게 상승하면서요.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일제히 빨간불 켜내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6% 가깝게 급등합니다. 10만 8,2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 ENM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오늘 2%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 15만 7,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강보합권인 77,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SK머티리얼즈 0.36% 상승하면서 19만 2,700원대까지 올라왔고 휴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8만 8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메디톡스가 다시 10위권까지 치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오늘 3% 이상 급등 흐름 나오면서요. 30만 원대 회복하고 10위권까지 안착이 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파라다이스가 11위권까지 빠졌고 헬릭스미스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오늘 2% 가깝게 급등하면서 86,5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6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 하채기 낚아채기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좀 국내 시장이 좀 받아야 하는데 장 초반에는 쉽사리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다. 아침에 또 토요일에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 대한 낙관론이 한층 좀 강화되었던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 등을 대규모로 사들이기 시작했으며 공시 서명 일정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양국은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가능한 빨리 이 합의에 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좀 말했기 때문에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또 이럴 때 호재가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한의에 또 빠지셔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 미국 쪽에서도 실적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나쁘지가 않습니다. 미 상무부에서의 그 3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전기 대비 연율로 2.1%를 좀 기록해가지고 잠정치에서 변화가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성장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집계를 했었는데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에서 부합했다 말했고 그다음에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3분기에 3.2% 좀 늘어나고 잠정치는 2.9%였는데 이것보다 더 상향 조정이 되었다 나왔고 여기에 이제 11월 개인 소비 지출이 0.4% 늘어나면서 전월 3.3%보다 좀 증가했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11월 개인 소득은 0.5% 늘어나면서 전월에 0.1% 대비해서 증가하면서 대폭 개선이 됐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12월 이 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 발표가 됐는데요. 99.3으로 전월에는 96.8에서 상당히 좀 상승한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의 이런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좋은 결과가 좀 나오고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재가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한중 간의 정상회담이 좀 예정이 되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회담에서의 아무래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중 간에 있어서의 지금 막혀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교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된다. 그래서 화장품주라든가 게임주, 국내에 상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 이렇게 해서 우리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걸그룹 레드벨벳에서의 앨범이 발매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S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니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월 신규 주택 매매 지표가 좀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좀 발표가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주택시장에 선행 지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 회복을 나타내는 또 신호까지도 보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가 되면은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신호로 좀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주택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주요 일정들을 좀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부재 수주 지표가 가장 핵심이 되겠는데 이번 주에는 뭐 크리스마스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표들도 많이 발표되지 않고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시카고 쪽에서의 국가 연방 쪽에서의 활동 지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주택 매매가 좀 발표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재 수주 지표는 화요일이죠. 24일에 좀 발표가 되겠고 그다음에 12월 리치먼드 연방은행 쪽에서의 제조업 지수가 좀 발표가 되겠다라는 거고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조기 폐장을 하죠. 1시까지만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뭐 25일에는 휴장하는 거고요. 26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권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시장을 좀 기술적으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원달러 지수가 아침에는 시가를 낮게 잡으면서 좀 출발을 했지만은 지금은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됐다. 자, 이렇게 이제 시가가 낮게 잡은 상태에서 플러스로 마감이 된다 하면은 큰 양봉이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조만간에는 조만간에는 원달러 지수가 어느 정도 반응이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여러분께서 마음속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 그때 가서 대응하려면은 우리가 좀 늦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좀 보면은 지난번에 12일날 갭 상승하면서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13일에도 갭 상승을 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워낙 좀 강하게 가서 그 부분에서 조금 쉬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쉬어가더라도 이 마무리는 양봉으로 끝나주면 좋은데 자꾸 지금 음봉으로 좀 끝나고 있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에 좀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똑같이 갭 상승했다가 그 뒤로 지금 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좀 음봉을 좀 만들면서 쉽게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약간의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께서 한쪽으로 시장을 치우쳐서 회랑돼서 보시는 것보다는 딱 중심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수급적으로 봐도 지금 외국인 쪽에서 풋옵션 쪽에서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풋옵션이라는 것은 시장이 조정이 나온 부분에 맞춰서 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의 풋옵션 방향도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유가를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채굴 장비 쪽에서의 증가가 된 부분이 때 조정이 나왔지만 일단은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잠깐 좀 쉬어갈 수 있는 부분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흐름은 조금씩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테니까 여러분께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 조금 쉬어간다고 해서 여기에서의 조정이다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에 출연을 해서 옥수수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옥수수 가격이 상당히 오랫동안 고전을 좀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옥수수 가격을 봤을 때 미국 쪽에서의 농산물 가격에 대한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해서 농산물 좀 가져가라, 좀 사주라라는 압박을 좀 넣었죠. 그렇게 되면은 이 농산물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사료주들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료주도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같은 가격들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마치 뭐 현대사료라든가 우성사료, 뭐 한일사료 등 사료주들이 좀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장에서 뭐 5G 좀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우리가 꾸준하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뭐 저렇게 치매 관련해가지고 알츠하이머라든가 또 관절염 쪽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 간의 정상회담이 좀 열린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내년 4월 총선 끝날 때까지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정치인 테마는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또 언론에서 자꾸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주의 깊게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낚아채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장에서는 이론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하락 종목이 많이 나오면서 이 종목도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한 95% 정도는 장기 하락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언급을 좀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 솔루션 및 부가 서비스를 전문하고 있는 업체고요.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인 KT라든가 LG, U+플러스 등의 이동통신 관련해서의 솔루션과 그다음에 시스템을 좀 공급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주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핵심망 및 부가 서비스 솔루션, 로밍, 게이트웨이라든가 PDSN, 인증센터, 통화 연결음 서비스, 발신자 정보 서비스 등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아카이브라든가 카드 솔루션이죠. 카드 발급, 발송기 및 카드 발급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영상, 화상 통화 등 다수 영상 솔루션을 좀 보유하고 있고, 또 모바일로 해서 실시간 영상 및 UCC 중계 시스템을 관련해가지고 특허를 벌고 있다. 요즘 이 유튜브 같은 경우 1인 매체, 영상, 실시간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쪽으로 맞춰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그 카드 발급기, 발송기, 카드 발급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페이하고도 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 쪽 시장에 맞춰서 또 종목도 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미래부가 진행했던 5G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 기술 일환이었던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에 대한 연구 개발에서의 신규 과제 수행 기업으로서의 과거에 선정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5G 관련 종목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5G 종목들이 워낙 지금 바닥 대비 많이 올라갔다가 그 종목들이 어때요? 사이클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5G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종목들은 먼저 갔기 때문에 먼저 시세가 꺾였던 그런 부분인데, 나중에 또 후발 주자들이 5G가 또 가게 되면은 그동안 가지 않았던 종목들이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그 중에 하나인 이루온을 계속해서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계열사로 이루온 INS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루온, LBS, 여기에서 이제 이치 기반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치 기반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증강현실, 또 그다음에 또 가상현실까지 되기 때문에 증강,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의료라든가, 그다음에 가구점이라든가 자동차, 부동산, 광고 등 군사 등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미래 성장주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한교안 대표하고 경기고등학교 동창이다 해서 한교안 테마주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 1,650원, 손절가는 1,36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